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서 글쓰기. 이제 부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자료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해 보셨을 겁니다. 그걸 전체로 한번 이제 모아보자는 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제가 그 자료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 익힌 바를 토대로 개요를 작성해보자.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위의 도움을 얻으십시오. 자기소개서 작성은 시험 감독관이 있는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시험 치듯이 쓰는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물론 친구들 간에 좀 보여주고 어떤 거 한번 봐도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삼촌이나 어른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 한번 보여보십시오. 어른들이 보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나이 또래들이 보는 소개서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주위에 어른이 계시면 반드시 한번 보여봐 주시죠. 사람을 뽑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입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누군가에게 한번 보여드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여드릴 때는 소개서 플러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업종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함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글만 한번 봐주시죠. 맞춤법 띄어쓰기 맞나? 이거 이외에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가 아니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런 업체인데 거기에 제가 이런 직종에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탁을 드려야 그분이 읽어가는 도중에 이것 좀 그렇지 않나? 왜 이렇게 썼노? 라고 질문하실 때 저는 이런 이유로 썼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글쓰기는 반드시 개요를 짜고 글을 써야 됩니다. 대학 교수님이나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분들도 반드시 개요를 짠 다음에 글을 쓰고 쓴 글을 다듬고 수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막 써서는 안 됩니다. 글의 구조부터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이게 아주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유의사항 시간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답답한 케이스가 한둘이 아닙니다. 기본이 안 된 그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쓰기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개요를 짜고 써라 이런 말씀 이제 드렸습니다. 왜 개요를 짜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글이 짜임새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도표에 보시면 인재관 지금까지 쭉 강의 드린 내용입니다. 지원 분야 나는 한마디로 이런 사람입니다. 썼지요. 지원하게 된 이유, 지원 동기와 포부입니다. 입사 후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쭉 적어 보십시오. 그 다음 나의 삶이 위의 내용을 증명합니다. 학창시절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 성장 과정은 이랬고 자신의 장단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요렇게 요 틀에 맞추어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틀에 맞추어서 메모를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소제목 이렇게 해서 근거는 다른 말로 해서 사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을 쓸 때는 가능하면 짧고 간결한 문장이 좋습니다. 문장이 길면 읽어보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문장을 다듬는 것은 주위의 친구들과 같이 좀 다듬으십시오. 혹시 글이 잘 안 되면. 그리고 그 전문가들에게 좀 의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제목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상황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굵은 글씨체로 각 항목마다 제목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제목만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딱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계열을 짠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소제목에 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의 왜냐하면이 소제목, 그리고 이 소제목의 왜냐하면이 그거 사례를 들어서 소제목을 설명해줘요. 성장기 때 나는 이렇게, 또 학창시절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례를 들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시간에 처음에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목 큰, 소위 말해서 나는 한마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정하기가 안 쉽습니다.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건데 반드시 그걸 정하시고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를 들어주시는 계열을 짠 다음에 글을 쓰시되 그런 간결하고 짧은 문장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제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제목이 잘 적혀 있으면 슥 훑어보고 필요한 부분 슥 보고 일단 면접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제목이 없고 글이 빡빡하면 처음에 한두 편을 읽을지 모르지만 10편 읽고 20편 넘어가면 안 봅니다. 반드시 깔끔하게 제목을 다십시오. 제목은 나의 학창시절, 이게 제목이 아닙니다. 너의 학창시절이 어땠단 말이고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저는 한마디로 그게 바로 제목입니다. 친구들의 리더, 이게 제목입니다. 성장과정 어떻게 했노? 아까 말씀드렸던 오남매 뭐 이런 말씀드렸죠. 그게 제목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 시기, 이게 제목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 이게 제목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극복한 그 한마디로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인데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제목입니다. 자, 제목을 달아라는 말이 뭐 성장 과정 뭐 이런 게 아니고 성장 과정 중에 어떻게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 그게 제목이다. 성장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라고 그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기술적인데 첫 세 문장을 좀 신경 써서 써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좀 신경 써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신경 써서 쓰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쓰고 싶지만 그 능력이 한계지 않습니까? 주위에 좀 돌려보면서 웹서핑도 좀 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도입이 잘 됐다 이런 내용을 하시고 서론을 쓰지 마십시오. 400자 정도 되는데 서론을 쓰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쓰지 않고 바로 에피소드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첫 세 문장을 잘 쓰는 길입니다. 바로 에피소드로 들어가고 뒷부분에 이야기를 서론 형식 혹은 결론 형식 혹은 느낌말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다른 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쓰실 때는 길게 좀 써야 됩니다. 길게 쓴 글을 줄이고 압축을 해야 이게 타이트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뿌려나가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쓰실 때는 원고 분량보다 2배 정도를 써서 그걸 계속 줄여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때로 어떤 에피소드는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2배 정도 되는 분량만큼 쓴 다음에 줄여서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려서 또 좀 줄이고 다듬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루 만에 자기소개서 한 개 쓰시려고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업 조사하고 적어도 일주일, 열흘 정도 좀 투자하셔서 기업 분석하고 자기소개서 나름대로 써보고 아까 말씀드린 항목별로 개요 잡고 요약 잡고 그래서 끝에 와서 큰 줄기 잡고 글 한 2배 정도 분량으로 쓴 다음에 줄이고 압축하고 다듬고 그렇게 한 내용을 또 다른 분에게 한번 보여보고 이런 과정을 꼭 좀 거쳐 주십사.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면 반드시 면접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